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이 집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이 집의 감정가가 4억 9천만 원, 거의 5억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무슨 이런 집이 5억이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쭉 유찰이 되다가 이게 1억 5천만 원에 한번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납을 했죠. 다시 쭉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쭉 유찰이 됐다가 또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지만 또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들은 입찰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요 8,300만 원의 10%, 약 83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8,200만 원의 10%, 이때도 다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입찰 보증금이 10%였을 것 같습니다. 약 820만 원 입찰 보증금 날렸습니다. 입찰 보증금 날리면서까지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왜 미납했을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니까 컨테이너가 보이는 것 같아요. 1층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층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네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컨테이너 구조입니다. 면적을 보면은 1층이 199제곱미터, 2층이 149제곱미터, 모두 더하면은 약 104평 정도 됩니다.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사용 승인이 2020년이고요. 이제 2017년부터 집을 지어서 2020년에 이제 준공이 났습니다.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좀 흥미로웠고, 와,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의 소유자를 보면은 34년생이세요. 현재는 91살, 91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소유권 보존됐을 때, 준공이 났을 때는 86, 86세였습니다. 와, 진짜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우선 장수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또 80대에 이렇게 집을 짓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와, 진짜 이거는 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80대에도 이런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열정과 실행력을 갖추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집은 경매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입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도로 왼편에는 배추밭이 보이고요. 앞으로 낮은 산이 보이고 여기 보면은 저온 창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붕이 있고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이 옆에는 이렇게 개사, 닭장 같은데 닭은 보이지 않네요. 집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강아지 집인 것 같아요. 강아지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천막이 있습니다. 작업장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요 뒤쪽에도 물건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이렇고 바로 본격적으로 왜 미납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2명이나 낙찰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이미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알 수 있죠. 아, 분명히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다면 2명이나 다 미납을 했겠습니까? 우선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은 여기에는 미납 사유가 없어요. 일괄 매각이고 제실 건물 포함이다. 매각 대상 외에 정자도 있고 창고, 축사가 있는데 매각 제외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존재하는데 매각 제외다. 이런 내용들은 미납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평범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이게 선순위 지상권입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지상권자이거든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은 선순위 지상권이 말소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미납의 사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미납을 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임차인 권리 문제가 있을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봐도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임차인 권리 문제라고 전혀 볼 수 없겠죠. 요것도 미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형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미납을 했을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경매물건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면은 경매물건 남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 땅 자체는 약간 북쪽으로 기울어진 북향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의 평평한 땅처럼 보이지만 남쪽에 숲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형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여기 경매물건 서쪽으로 양돈 농가가 있습니다. 양돈 농가. 대지 돈사입니다. 돈사. 여러분 돈사 앞에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냄새가 진짜 강력한데 지금 보면은 이 돈사와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276m? 굉장히 가깝죠.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이 돈사의 냄새가 강력하게 전달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납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낙찰받은 사람들은 현장 임장을 다 가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 확인했을 거예요. 냄새 나는 것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형과 주변 환경의 요건 때문에 미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혹시 도로 문제가 있나? 도로를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물건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대지하고 여기 전 뭐 현황 도로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 볼게요. 딱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국공유지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경매 토지가 여기 주황색 국공유지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맹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가로막고 있는 땅을 확인해 보니까 이 땅, 지금 요 굉장히 큰 땅이죠. 이 땅하고 이 땅이 지금 경매 물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땅의 소유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토지 대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두 토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경북 안동이거든요. 경북 안동까지 내려와서 길을 막을까?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토지는 이제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아마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이 길을 막겠다. 저는 그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상속이 발생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시골에 있는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으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뭐 그 땅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만 언젠가 이 땅을 팔 수 있다면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면 그건 기대를 하겠지만 여러분 서울 살고 있는데 여기 경북 안동까지 내려가가지고 요 땅 일부 쓰는 사람한테 토객료 내세요. 뭐 그럴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문제도 미납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낙찰자들이 미납한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요 주변 땅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매 물건이 딱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세 개의 필지죠. 이 땅, 이 땅, 이 땅. 근데 주변에 땅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배추밭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요 배추밭이랑 또 이 길 안쪽에 있는 요 닭장과 그 저온 창고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집 있는 자리, 이런 땅들이 있는데 제가 이 토지 대장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토지가 모두 이 집 주인 34년생 할아버지 그분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물론 이 집에 들어가는 도로까지 낙찰을 받겠지만 이 옆에 있는 주변 땅들은 모두 다 기존 집주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계속 이 땅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시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환경에 있는 집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집을 팔겠대요. 집을 팔고 싶으시대요. 우리한테 싸게 팔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집처럼 그 집도 주변에 뭐 창고며 뭐 개사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 저희가 이 집을 사면은 할아버지는 이런 창고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건 그냥 여기 내비두지. 내가 여기다 내비두고 쓰지. 그 할아버지 땅이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좀 불편한 공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집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집이 낙찰돼서 소유자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요 앞에 땅, 여기 주변에 무슨 뭐 개사, 창고, 비닐하우스 이런 거 다 원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요거 좀 지저분하다고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남의 땅이니까. 저는 이런 주변 땅 요인이 미납의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봤는데 아마 이게 좀 제일 센 이유가 아닐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나 낙찰받았다가 미납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